엄마, 괜찮아? 지수야, 우리 이제 어떡하지? 참지 못한 지수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그 문자는 내가 보낸 거야. 은주는 놀라 지수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아빠가 다른 여자랑 만나는 걸 알았는데 차마 엄마한테는 말 못하겠어서 대신 그 여자한테 헤어지라고 보냈어. 그제서야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다. 남편은 단순히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었다. 아빠로서의 권위를 이용해 딸까지 그 소용돌이에 끌어들였던 것이다. 엄마, 아빠는 나까지 그 여자한테 데려갔어. 같이 밥 먹고 사진 찍고 엄마 몰래 민지 언니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SNS에는 화려한 웨딩 준비 과정이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드레스 피팅, 부케 고르기, 신혼집 인테리어까지 깨끗하게 과거를 지우고 새 신부로서 새 출발을 하려는 듯 했다. 지수는 결심을 굳혔다. 엄마, 나 그 결혼식 가볼래. 지수야, 위험해. 경비도 삼엄할 거고. 괜찮아. 내가 할 일이 있어. 그리고 친구들이 도와주기로 했어. 친구들이? 응. 우리 반 애들한테 다 얘기했어. 우리 아빠 일, 그 여자가 한 짓들. 다들 화가 나서 함께 가겠다고 해. 결혼식 당일. 서울 강남의 유명한 웨딩홀. 화려한 장식과 값비싼 꽃들로 치장된 곳이었다. 하객들은 모두 의사 집안의 지인들로 보였다. 민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름다워 보였다. 마치 처녀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모습이었다. 신랑의 아버지가 축사를 시작했다. 오늘 우리 아들 준혁이가 좋은 인연을 만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부 민지 씨는 정말 착하고 순수한 분입니다. 그때 뒤쪽에서 몇 명의 젊은이들이 들어왔다. 지수와 그녀의 고등학교 친구들이었다. 목사의 축복 기도가 시작되려던 그 순간. 잠깐요. 모든 시선이 한 소녀에게 집중됐다. 지수였다. 저 여자. 우리 아빠랑 바람났던 상간녀예요. 순간 결혼식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번졌다. 지수는 손에 쥔 사진들을 들이밀었다. 이걸 보세요. 우리 아빠, 저 여자랑 찍은 사진이에요. 3년 동안 불륜 관계였어요. 민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나가. 하지만 지수는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셨지만 엄마랑 저는 그 고통 속에서 매일 지옥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다른 가정의 며느리로 들어간다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은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 뒤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 진실로 인해 시작된 모녀의 처절한 싸움입니다. 때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그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 때는 말이죠.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는 줄 알았다. 하지만 때로는 어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경우가 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뒤 은주에게 남겨진 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상처와 배신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와 딸 지수의 삶은 지옥으로 빠져들었다.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위험한 세상에 이렇게 갑자기 가버리다니. 아직 지수도 어린데. 남편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은주. 그래도 다행히 좋은 아빠였다는 사실만이 위안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이 지났다. 은주는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낯선 휴대폰 하나가 나왔다. 이건 뭐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비밀번호를 눌러보았다. 남편의 생일, 결혼기념일. 세 번째 시도에서 화면이 열렸다. 지수의 생일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은주의 세상이 무너졌다. 갤러리에는 믿고 싶지 않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아름답게 웃으며 찍은 사진 속 남편 그리고 낯선 여자. 민지. 누구야 이 여자가. 연락처에는 내 사랑 민지라고 저장되어 있었다. 중년의 아내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순간이었다. 믿었던 남편이 그렇게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노로 가득 찬 은주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변호사님, 불륜 증거가 확실합니다. 상간녀 소송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표정은 무거웠다. 사모님, 상간녀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몰랐어요. 그걸 증명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모님, 혹시 상대방과 연락한 적이 있으신가요? 은주는 민지를 직접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여자. 긴장감이 흘렀다. 당신이 민지죠? 네, 그런데 뭐하러 저를 찾으신 거예요? 민지는 태어냈다. 오히려 은주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다. 아, 사모님이시군요. 오빠가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집에서 얼마나 잔소리가 심한지. 뭐라고? 당신이 감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사랑한 게 죄예요.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가정을 파괴한 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야. 가정이요? 오빠 말로는 이미 차가워진 지 오래된 집이라던데요. 저는 그냥 외로운 남자를 위로해 준 것뿐이에요. 그때 민지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다. 사모님, 제가 증거 가지고 있으니까 억지 쓰지 마세요. 3년 전에 사모님이 직접 저한테 문자 보냈잖아요. 당장 남편과 헤어져 달라고.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 거기에는 분명히 은주의 번호가 찍혀 있었다. 그럴 리가 없어. 난 그때 연락한 적이 없어.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벌써 3년도 더 전 일이에요. 게다가 사모님이 먼저 알았다는 증거까지 있는데 지금 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민지는 커피를 홀짝이며 여유롭게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빠 돌아가신 것도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집에서 받는 스트레스 말이에요. 뭐라고? 당신이 지금 사실이잖아요. 저랑 있을 때는 그렇게 행복해 하시더니. 은주는 일어서며 소리쳤다. 당신 같은 년이. 목소리 낮추세요. 여기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요. 사모님, 품위 좀 지키세요. 민지의 차갑고 뻔뻔한 표정에 은주는 절망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민지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넋이 나간 채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때 지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엄마, 괜찮아? 지수야, 우리 이제 어떡하지? 참지 못한 지수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그 문자는 내가 보낸 거야. 은주는 놀라 지수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아빠가 다른 여자랑 만나는 걸 알았는데 차마 엄마한테는 말 못하겠어서 대신 그 여자한테 헤어지라고 보냈어. 그제서야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다. 남편은 단순히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었다. 아빠로서의 권위를 이용해 딸까지 그 소용돌이에 끌어들였던 것이다. 엄마, 아빠는 나까지 그 여자한테 데려갔어. 같이 밥 먹고 사진 찍고 엄마 몰래 민지 언니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언니가 아빠 애인이란 걸 알면서도 웃는 척해야 했어. 아빠가 무서워서 엄마한테 말하면 가정이 깨질까봐. 은주는 딸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미안해. 지수야, 엄마가 몰라서 너무 미안해. 너 혼자 그런 고통을. 엄마, 이제 그 여자를 용서하면 안 돼. 우리 가족을 망친 건 그 여자야. 포기할 뻔했지만 은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남편의 중고거래 앱 기록을 뒤지다가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민지와 나눈 채팅 기록이었다. 민지야, 나 제발 살아서 너에게 프로포즈 할게. 오빠, 제발 오래 살아줘.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날짜를 확인해 보니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불과 일주일 전까지도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죽음 직전까지도 그들의 관계는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시우의 문제는 해결됐다. 새로운 증거가 나온 시점부터 다시 3년이 시작되는 거니까. 민지, 각오해. 재판 준비가 한창일 때 민지가 먼저 연락을 해왔다. 사모님, 한 번 더 만나서 얘기해요. 서로 손해볼 것 없이 조용히 마무리해요. 이번에는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다. 민지는 명품 가방을 들고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타났다. 어머, 사모님. 많이 야위셨네요. 당신이 뭔데 내 외모를 평가해? 민지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사모님, 애써봐야 뭐해요. 제가 5천만 원 드릴게요. 따님 대학 학비로 쓰면 되잖아요. 뭐라고? 5천만 원이라고? 네, 적지 않은 돈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판 가봐야 얼마나 받겠어요? 변호사비만 해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은주는 분노로 떨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오빠도 돌아가셨는데 과거 일로 뭘 그러세요? 민지는 커피를 우아하게 마시며 계속했다. 그런데 그 돈 안 받으시면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따님 학교에 다 소문낼 거예요. 아버지가 바람난 집 딸이라고. 아버지가 죽어서 어머니가 돈에 눈이 멀어 상간녀를 괴롭힌다고. 당신이 지금 협박을 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현실적인 조언이에요. 제가 의사랑 결혼 예정이거든요. 좋은 집안이에요. 시아버님이 병원 원장이시고. 민지는 약혼 반지를 자랑하듯 내보였다. 조용히 마무리하고 새 출발하고 싶어요. 서로 윈윈 하자고요. 윈윈이라고? 우리 가족 망쳐놓고 윈윈. 이미 지나간 일인데 뭘 그래요. 오빠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하세요. 죽은 사람 욕보이지 말고. 그 순간 은주가 테이블을 치며 일어났다. 죽은 사람 욕보이지 말라고? 당신이 그런 말을 해? 목소리 좀 낮추세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품위 없게. 품위? 남의 남편 빼앗아 놓고 품위를 운운해. 민지의 표정이 차가워졌다. 사모님, 빼앗았다는 표현은 좀 그러네요. 원래 제 남자였는데요. 뭐라고? 오빠가 먼저 좋아하셨어요. 매일 문자하고 선물하고 데이트 신청하고. 제가 뭘 했다고요? 은주는 충격받아 말을 잇지 못했다. 솔직히 말하면 오빠는 집에서 너무 불행해하셨어요. 사모님한테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그래서 저한테 위로를 구하신 거죠. 당신이 지금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외로운 남자를 사랑해준 것뿐이에요. 은주는 물잔을 들어 민지에게 물을 뿌렸다. 이 뻔뻔한. 어머, 뭐 하는 거예요? 민지가 소리를 지르자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미쳤나 봐요, 정말. 이래서 오빠가 떠나신 거네요.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 오빠 말씀이 맞았어요. 사모님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시더니 호텔 직원들이 다가와 말렸다. 은주는 분노로 몸을 떨며 자리를 떠났다. 그날 밤 은주가 민지의 제안을 고민하고 있을 때 지수가 말했다. 엄마, 그 돈 받으면 나 대학 안 갈 거야. 지수야, 차라리 안 다닐래. 아빠가 남긴 상처로도 힘든데. 그 여자가 던진 더러운 돈, 나는 절대 쓸 수 없어. 지수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엄마, 나 이제 성인이야. 내가 직접 그 여자한테 복수할 거야. 은주는 딸의 손을 잡았다. 그래. 우린 절대 굴하지 않아. 끝까지 버티자. 몇 달 후 민지가 의사와 재혼한다는 소문이 들렸다. 깨끗하게 과거를 지우고 새 신부로서 새 출발을 하려는 듯 했다. 지수는 결심했다. 엄마, 나 그 결혼식 가볼래. 지수야, 위험해. 괜찮아. 내가 할 일이 있어. 결혼식 당일. 화려한 웨딩홀에는 축복받는 커플을 보러 온 하객들로 가득했다. 드레스를 입은 민지는 아름다워 보였다. 목사의 축복 기도가 시작되려던 그 순간. 잠깐요. 모든 시선이 한 소녀에게 집중됐다. 지수였다. 저 여자. 우리 아빠랑 바람났던 상간녀예요. 순간 결혼식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지수는 손에 쥔 사진을 들이밀었다. 이걸 보세요. 우리 아빠, 저 여자랑 찍은 사진이에요.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셨지만 엄마랑 저는 그 고통 속에서 매일 지옥같이 살았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번졌다.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다른 가정의 며느리로 들어간다고요? 민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신랑은 황급히 지수에게서 사진을 빼앗아 확인했다. 이게 사실이야? 사실입니다. 우리 가족을 무너뜨린 상간녀가 저 여자예요. 신랑의 부모가 단상으로 뛰쳐나왔다. 이게 무슨 망신이냐? 결혼은 없다.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객들은 수군거리고 일부는 혀를 찼다. 민지는 울며 변명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지수는 마지막으로 차갑게 내뱉었다. 그 웨딩드레스. 당신이 입을 자격 없어요. 우리 가족의 피 위에 선 여자니까. 그날 결혼은 완전히 무산되었다. 민지는 다음 날 바로 지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그녀는 보호 처분만 받았다. 사모님, 따님이 제 인생을 망쳤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민지가 은주에게 전화로 소리쳤다. 당신이 먼저 우리 인생을 망쳤잖아. 이제 와서 뭔 소리야? 아니에요. 과거 일을 왜 들춰내요? 저도 새 출발할 권리가 있어요. 새 출발? 웃기지 마. 당신 같은 인간이 새 출발이라니. 하지만 은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변호사와 함께 더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재판에서 은주의 변호사가 주장한 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남편의 불륜에 미성년자인 딸까지 끌어들여 알리바이로 이용한 것. 이는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미성년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재판부도 동의했다. 불륜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를 의도적으로 연루시킨 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것이 본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민지는 위자료 8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처음 제안했던 5천만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진짜 처벌은 사회적 매장이었다.
결혼식 사건은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졌다. 지수의 친구들이 촬영한 영상까지 돌면서 민지는 뻔뻔한 상간녀로 유명해졌다. 신랑 준혁의 가족들은 그녀를 철저히 외면했다. 재혼은 당연히 무산되었고 준혁도 상처받아 그녀와 완전히 결별했다. 직장에서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한 민지는 결국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 새로 만나던 남자들도 인터넷 검색으로 그녀의 과거를 알게 되자 모두 연락을 끊었다. 완전한 몰락이었다. 한때 당당했던 민지는 이제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는 여자가 되어 있었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은주와 지수는 서로에게 더 깊이 기대며 살아갔다. 지수는 어느 날 엄마에게 속삭였다. 엄마, 이제 우리 괜찮아질 거야. 상처는 남아도 서로 있잖아. 은주는 미소 지었다. 그래. 남편은 우리를 배신했지만 너는 내 삶을 지켜주는 이유야. 이제 앞으로는 웃으며 살자. 창밖 햇살 속에서 두 모녀는 새로운 삶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였다. 가장 믿었던 이가 가장 고통스러운 상처를 남긴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가까운 이가 가장 큰 힘이 되어준다. 지수와 은주. 그들이 겪은 고통은 지옥이었으나 그들의 복수는 통쾌했고 정의로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끝내 서로를 잃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